여러분 성적을 이렇게 등급별로 쭉 놨었는데 그 해당한 거를 반으로 딱 점수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똑같은 평균 점수를 만들어가지고 두 반을 만들어요. 두 반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두 반으로 A반하고 B반으로 불러줄 겁니다. 너희들은 영어 교과실. 한 반의 학생들을 성적을 고르게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두 교시 동안 각각 다른 형태의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한 집단은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노트에 필기하는 일반적인 수업 방법으로, 또 다른 집단은 백분을 묶어 블록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블록 수업은 예습으로 시작하고 마무리에 복습 시간도 배치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수업 들으니까 더 정리도 잘 되고 복습도 하니까 집에 가서 따로 안 해도 될 만큼 정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강조의 의미가 살아있다.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제 생각도 잘 말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배운 학생들. 배운 내용을 간단한 시험으로 평가했더니 블록 수업 집단의 평균 점수가 71.6점으로 일반 수업 집단보다 14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가 높은 학업 성취도로 나타난 겁니다.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습을 함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면 제가 볼 적에는 굳이 사교육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다시 되살아난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업 바꾸기. 지금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수업을 향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 수업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주인이어야 할 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을 관찰했습니다. 조별 발표가 진행되는 한 중학교의 국어 수업. 하지만 듣는 학생들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얼굴을 감싸고 수업 시간에 하품과 기지개는 기본. 들키지 않는다면 동전치기는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또 다른 학교의 영어 수업 교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수업을 합니다.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한 소품까지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탕까지 나눠줘 보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업을 외면하는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수업 소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한 연구 논문이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11개 학교의 학생 767명을 대상으로 과학 수업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71%의 학생은 수업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업 내용을 거의 이해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수업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까?
친구에게 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의외로 교사에게 묻는다는 학생은 제일 적었습니다. 애들이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들어서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르는 것이 있어도 질문할 수 없는 수업.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외운 결과 국제 학업 성취도가 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시간 대비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학습 효율화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허송세월하고 이제 집에 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데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적지만 학업 성취도는 제일 높은 나라. 핀란드는 창의적인 수업 모델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수업 풍경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헬싱키 시내의 한 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실. 교사가 배울 내용을 설명하자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집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의 수업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곧 발견됩니다. 교사의 설명이 한창일 때도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질문합니다. 교사는 학생들 사이를 돌며 한 명 한 명에게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확인합니다. 수업에는 친구들끼리 모르는 문제를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포함돼 있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습니다. They need help, and I'm their friend, so I can help them. We usually help each other here, so people can do their we got Lexi, homework at home. 친구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학생도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She always helped me because I'm not so good in math. So she's so smart. So she always helped me. 교사와 학생이 묻고 답하고 또 학생들끼리 서로 돕고 이런 여유로운 수업 풍경은 한 과목이 75분으로 진행되는 이른바 블록 수업의 영향도 큽니다. 우리로 치면 2교시에 걸친 수업이 마무리에 접어들 때쯤 학생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교사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So who thinks they learned 100%? Okay, good. 90%. Should we have more hands here? 2, 4, 6, 8, 10, 12, 30. Yeah. Okay, 80%. 1, 2, 3, 4, 5, 6, 7, 8, 9. Okay, and does that leave anyone? Who's 70%? Do we have anyone? No? 60?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80% 이상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우리나라 학생의 이해 정도와 큰 차이가 납니다. 수업 시간 동안 배우는 단원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핀란드에선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교실의 스웨덴어 수업.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자유롭게 질문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우리의 교실 풍경과는 달리 수업 내내 끊임없이 묻고 대답합니다. 지켜보는 동안 아주 소란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It is quite loud in the lessons, but I personally like when the students are active and they take part in the lesson as well. But this was also a really loud group, and we usually have quite a lot of discussions. But yes, it seems like they are talking a lot, but I personally prefer it that way. 질문이 끊이지 않는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원리를 물었습니다. We do expect students to study, but we also want them to think. And to be able to think, you have to have a little bit of freedom. If there's too many rules, you don't have space to think and solve problems. So I think that's a big difference. 공개 모집으로 교장을 뽑는 교장 공모제가 일반화된 핀란드. 평교사에서 선발된 이 학교의 젊은 교장은 핀란드 교육의 경쟁력을 효율적인 수업 운영으로 설명했습니다. In many schools it's divided into several terms. Like in this school we have 5 different terms. With 5 different schedules. So the students study courses, and courses are divided into those different terms. There might be mathematics in some of the terms, and no mathematics in the next term at all.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 수가 적어 공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 시간은 75분으로 늘려 수업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In let's say 80s and 90s, the schools got more freedom, and more practical work was emphasized in curriculums, and that's why many schools decided to have longer lessons than 45 minutes, because during that 75 minutes, for example, what we have here in this school, there's time to do practical work, perhaps first to take a look at the theory side, then to do practical work, and then have a conclusion. 전체 인구 500만. 인재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핀란드지만 과외나 사교육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업 성취도에선 세계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핀란드로 이주해 살기 시작한 안희네. 오빠 역시 고등학생이지만 가족은 이른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자기 스스로 취미 활동이나 뭐 자기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다음에 뭐 자기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그렇게 뭐 학원을 뭐 가야 된다 그런 건 없고, 학원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핀란드의 수업 차이를 안희의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대답을 해준다는 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준다고. 아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도 대답을 해준다는 거. 왜냐면 그 사람 인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 대답을 해준다는 거.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다 이게 선진 교육이구나. 이게 지금 핀란드 교육이구나. 75분 수업이 힘들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체육, 그치? 네. 요거 뭐라 그랬지? 음식. 2시간이 붙어 있을 때는요, 중간에 15분 쉬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것을 개념 그런 걸 설명해 주고요. 그 푸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가 알아서 선생님이 주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뭐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의 애들이 다 아니까 잘 풀 수 있어요.
블록 수업이 별로 힘들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보니 방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Usually at 5 p.m. because I'm at home and I have got 2 birds, budgies, and I can play with them or call my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학교에서 배운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핀란드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수업의 방법입니다. All the times, of course, it was like that. You sat in the desk like that, and teacher was there telling, and then putting something on blackboard, and then you have to copy, okay, everything. Yeah. It was like that. Yeah. But now it's different because we believe that you have to be active when you are learning, and you must be able to find knowledge and talk about that with other people. So because it's a normal way. 학교 수업이 아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건 교사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해온 수학교사들이 5년 전부터 학교 수업을 주제로 연구 모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의 목적이 뭐냐? 애들이 공부하는 게 목적이네. 네. 그러나 저는 이 4, 5번 적어도 교사는 4, 5번 정도 우리 팀은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그래도 특별히 수업을 개선한다면 수업을 관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팀의 철학입니다. 네. 학교 수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화면을 교사들이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합니다. 조는 학생도 눈에 띄지 않고 특별히 딴짓을 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수업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그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성민아, 중앙선은 어떻게 그렸어요? 학생들이 수업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애쓰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수업. 그러나 자신의 수업 모습을 관찰한 교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수업을 촬영한 건데 수업 이제 초반에 보면 교사가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가계 이등분선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는 사람 잘 생각해보자. 우리 가계 이등분선에 대해서 뭘 배웠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촬영을 해서 긴장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와서 분석을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쭉 보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가르친 지난 시간의 수업에서 초점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질문 내용이 지난 시간의 진도인지 수업 바로 앞에 정황인지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진단.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 더 큰 문제점들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나도 수업 보기 전에 몰랐어요. 내가 수업이 그렇게 내 위주인지 우리나라 선생님들 수업이 교사 중심인지를 몰랐는데 제가 만나보고 제가 직접 수업을 관찰한 우리나라 교사의 90%는 자기 중심이에요. 애들 중심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수업을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교사들은 수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확실히 요즘 좀 얘가 뭔가 생각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발문을 던져야 될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 4분부터 학생들의 적극적인 변화를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을 많이 하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저희 그때부터 졸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한테. 또래 친구가 설명을 하면 질문도 훨씬 많이 하고 관심도 좀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학 시간에도 토론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돼?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걸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애들은 그런 걸 기억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게 학생들이 주도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수학에 대해서 친감을 느끼고 좀 더 이해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수학을 통해서.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은 어떻게 가능할까? 남대구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텃밭 프로젝트를 하면서 현재 궁금해서 실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몇 개 있는 것 중에 어제 계획하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현지 그 잎은 증산작용을 하는지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탐구할 주제는 교과서를 따르지만 진행 과정은 철저하게 아이들의 자율적인 연구와 실험이 중심이 됩니다. 다섯 명으로 짜여진 모둠별로 공동 주제를 관찰 토론하고 교사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학생들이 오류에 빠져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발표한 이 팀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잎이 없다고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왜 그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해답을 찾아가자면 지루하거나 졸릴 틈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요. 애들이 살아있어요. 수업의 주인이 애들 자기 자신이에요. 얘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조언해주는 역할만 하는 정도에 불과한데도 스스로 많은 것들을 탐구해내거든요. 모든 수업이 아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식 습득뿐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탐구 정신과 독립적인 태도까지 기릅니다. 교사가 답을 안내한다든지 답을 말해주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근데 그런 욕구를 억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교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안내자나 조력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한다든지 그런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 수업. 당시 1학년이던 학생들이 현재 5년째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 것으로 학교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교육청 관내 62개 학교 가운데 사회 과목은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열악한 지역 환경 탓에 대부분 과목의 성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성적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른 수업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게 좀 재밌고 또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된다는 게 그것 또한도 좀 뭐랄까 해야 되지? 재밌습니다. 이 수업은 교과서에만 한정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탐구할 방법을 찾고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정말로 재미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스스로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좀 커졌고 자신감도 붙고 해가지고 왠지 좀 저 자신이 좀 자랑스러워집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다 프로젝트를 하려고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수업 개혁의 움직임이 일본에서는 그 성과가 확인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배움의 공동체를 도입한 한 중학교의 교실. 학생들의 책상은 교사를 향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학생들이 책상 위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디귿자 모양을 허물어 자리를 재배치하고 교사가 제시한 문제를 조별로 의견을 모아 해결해 나갑니다. この4。2分の4はどうにかなり2はどうにかなりそうでもさ、4って何？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가 질문을 해오면 그때서야 수업에 개입합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꾸려갈 수 없는 수업입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창조하자. 열심히 듣자. 더 많이 질문하자. 교실 한쪽엔 이 같은 내용의 목표를 담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목표로 시작된 배움의 공동체를 통해 일본의 학교들은 놀랍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사라지고 학교 가기를 싫어하던 학생들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돼 결석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반향도 컸습니다. 선생님이一方的に話をするのではなくて、子どもたちの話を非常によく聞い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小さな意見まで拾って先生が聞き、それをまた子どもたちに返して考えさせる。で、一つのものを考えるにもいろいろな角度からものを考え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その答えを導き出すのにいろいろな方法で答えを出していくんだということをおのずと子どもたちは分かっている。 1998년부터 본격 시행된 배움의 공동체. 200여 곳의 거점 학교에서 일본 전역의 초중 고등학교 등 3천여 개 학교로 확산돼 주목할 만한 성적 향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의 가쿠요 중학교는 현 내에서 꼴찌를 독점하다 상위권으로 껑충 뛰었고, 모토 요시와라 중학교는 전국 상위 20%대로 올라섰습니다.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수업을 여는 것에서 개혁이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개 수업이 진행됩니다. 벽을 허물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에게 교실을 개방하는 공개 수업에는 배움의 공동체 전문가들도 참석합니다. 배움의 공동체를 주창했던 사토 마나부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일주일에 2회 이상 학교를 방문해 교실 수업을 관찰하며 배움의 공동체 기초를 세웠습니다. 연구 관찰한 수업은 모두 10,000개가 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의 공동체를 전국에 전파했습니다. 21世紀型の学校のビジョンだということです。で、21世紀の学校というのは知識版社会と言われてますけども、やっぱ高度な知識を活用しながら共同で問題を解決するような新しい学びのスタイルを求めています。学びの教材室の学校が日本のみならず、韓国においてもあるいはアジア諸国、さらには世界全体においてですね、非常に高い関心を呼んでいるのは、それが21世紀型の学校のスタイルを現実のものにしているからだと思います。 오늘 공개된 수업은 기술 과목입니다.
학생들은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조별로 해결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교사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자극하는 것, 배움의 공동체에선 그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わからないところは他の人に聞けて、でもし友達がわからないときはそれを教えられて、とてもいいと思います。 교사들은 공개 수업을 관찰하는 기회를 통해 협동 수업, 배움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9グループあって子どもたちで話し合いをさせれば最低でも9種類の準備、2つに意見が分かれれば18種類の準備をしなきゃなりませんので、それだけのものを最初に予測して1時間ね授業の前に全て用意するというのはこれは大変なことですね。 공개 수업이 끝나자 모두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일본 전역에서 온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しながら実際に紙だった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作って動きを確かめて、じゃあ実践っていう、実際のロボットの動きを想定して、学習してきた機構をこう合体させたり、応用させたりしてい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最初の、課題が難しかったのか、自分はすんなりポンって実演した時に、すぐ手こうクランクっていう風に来る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あまりにもちょっと浸透していな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ので、そこは自分の読みが考えが甘かったので、もうちょい手立てを工夫して、いけばよか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反省はあります。 배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업을 통해 학교와 학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토 교수. 그러나 변화는 교사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 주변 공동체의 노력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違うから変わっていく改革が外によって支えられなければ持続しません。ですからまず学校の改革を考える場合に必要なことは、教師たちがですね皆連帯して校長を中心にしてですね学校を内側から変えていく動きを作り出すことですね。でそれを近隣の教師たちが支え、また教育行政ですね、具体的な市町村の教育委員会がそれを支えていくというこの仕組みを作り出すことがとても重要です。 일본에서 시작된 배움의 공동체를 국내의 학교에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올해 초부터 배움의 공동체를 도입하면서 수업은 물론 사제지 간의 관계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교사의 설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상이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선생님의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은 몇 개의 모둠을 만들어 책상 배치를 바꿉니다. 그림 속 상황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해보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모둠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문장 이상씩 써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자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면 사전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갑니다. 정답은 없지만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해결 자체가 어려운 과제.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쓰세요. 자기가 묘사한 거. 내가 내. 협동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영어 지식뿐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한문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 일단 문제 1만 하세요. 1만. 다 한 사람, 문제 1 다 한 사람은 선생님 손 들어. 선생님 가서 확인 좀 해줄게. 일단 잠깐만. 교사는 학생들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곁으로 다가가 언제든지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도 교사도 해야 할 일이 늘어났지만 그런데도 표정은 오히려 밝기만 합니다. 전유대직 후석사업. 무슨 뜻이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모든 별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구성해주세요. 교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별로 모여앉는 학생들. 친구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일에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되어서 좋은 것과 새로운 좋은 이거야. 이 문장에 관련이 있는 문장은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 풀이를 말고 그 이 한글에 뜰 풀이를 더 부르게 더 길게 아니 이걸 더 부풀려 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길어. 그걸 더 부풀려야 돼. 긴 게 아니라 이걸 못 맞추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같은 뜻이면서 말을 다르게 해야 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는 지식 자체를 알려주기보다 지식을 찾는 과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쉽게 생각하는지 어렵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짐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막상 또 교실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예상과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준비는 더 많이 하지만 준비한 만큼 애들이 또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수업이 살아났고 학생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업 방식을 애들이랑 토의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더 친근해지기도 하고 그 수업 시간에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습니다. 아, 처음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 손발이 저릿저릿했어요. 아이들 입에서 알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뭔가를 싫어하는 애들, 배우기를 싫어하는 애들은 근본적으로 없어요. 모르니까 싫은 거거든요. 수업 방식이 달라지면서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었습니다. 이 배움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는 경쟁을 토대로 하는 원리가 아니거든요.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것,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만 아이들이 어떤 뭔가를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쟁의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협력의 효과가 교육 어떤 심리학 안에서 보더라도 보다 아이들의 어떤 학습 효과도 더 큰 거죠. 수업을 바꾸는 일은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학교는 수업 바꾸기를 시도하면서 교사의 잡무를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공문 처리 전담 직원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0% 거의 다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은 공문을 좀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에 왔던 공문들이나 저희들이 발송했던 공문들도 어제는 접하지 않고 공문 전담 사람하고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 내리려면 교육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사 연구 모임은 저는 세계적으로 내놔도 그렇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지 단위 학교 속에서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학교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그 개별 교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 단위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혁의 단위를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는 좀 냉소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장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어 영교실 수업이 부활하고 아이들 하고 있는데 당장 시험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일단 그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 치는 거를 보면 물고기 잡는 것을 평가를 못하고 사실 물고기 얼마나 잡았나 지금 이제 당장 가서 잡은 내용 갖고만 지금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어떤 초점이라든지 관행이 먼저 이제 좀 바뀌어지면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생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고 등을 제치고 수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한 한가람 고등학교. 다른 학교에 당연히 있는 여러 가지들이 이 학교에는 없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배정되는 학급별 교실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꺼내 교과 선생님의 전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에는 교과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사는 스스로 만든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어렵기만 한 수학의 원리를 음악에 접목시킨 실험 수학 시간입니다. 음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풀어보고 간단한 악기를 만들어 보면서 어려운 수학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동수를 2배씩 하는 건 어떻게 하는 의미야? 같은 의미야. 역시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지. 진동수를 2분의 1배 하는 거 어떤 의미야? 같은 의미야. 그게 규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이요. 너무 넓은 데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요. 이렇게 오늘 쓴 도구처럼만 있으면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신기해요, 되게. 이 학교의 한 교시 수업은 다른 학교보다 긴 75분, 이른바 블록 수업입니다. 긴 수업을 끝내고 또 다른 전담 교실로 향하는 학생들에게선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50분 수업을 하게 되면 그 50분 수업 선생님이 준비하시고 또 이제 애들 조용히 자리에 앉고 그러고 수업하는 시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이 제일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 계속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개 문과와 이과로 나눠 동일한 과목으로 구성된 틀을 깨고 학생 개개인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학교가 개설한 교육과정은 무려 132개 과목. 전교생 300여 명이 자신만의 고유 시간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이나 예술도 다른 학교와 달리 과목 수를 늘렸습니다.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신
2주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실시해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방법의 변화를 오기 위해서 이제 실시한 것이 뭐 교과 지도교사 전담, 그러니까 이제 행정 업무를 떼낸다. 그다음에 교과 교실제를 한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을 갖다가 블록 타임으로 운영을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선생님이 수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장치를 한 거죠. 개교 당시부터 이런 원칙들을 지켜온 이 학교는 올해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면서 교육 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율학교로 들어온 아이들은 더군다나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돼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저희 학교를 위한 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일반 계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과거보다 끝까지 자율학습 형태로 많이 남아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 맞는 교과서를 직접 만드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늘 바쁩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든데 사실 수업을 그냥 문제풀이를 하면서 학생들을 억지로 그렇게 끌어오게 하는 그런 힘듦보다 제가 연구하면서 학생과 같이 교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힘든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새로운 방식의 수업, 여느 학교와 전혀 다른 형태의 수업을 실시하는 게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힙니다. 저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런 수업을 만들어 가고자 했지만 학교에서 그런 경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면, 받쳐주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 속도가 조금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졸리지도 지루하지도 외워야만 하지도 않는 수업. 오히려 떠들썩하고 재미있기까지 한 수업이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협동 수업으로, 혹은 블록 수업으로 각각의 새로운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는 수업들이 혁신적인 성과로 연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오랜 무기력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들 수업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